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맞아 베스트 5 이런 뭐 타이틀과 함께 면접에서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들, 이렇게 면접 보다간 큰 코 다친다, 큰일 난다, 뭐 이런 테마와 내용들로 한번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맞아 베스트 5. 정말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무릎을 탁 칠 만한 엄청난 팁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면접 스킬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반면교사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많은 학생분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자주 하시는 실수들을 답습하시고 그 실수를 진리와 진실이라고 믿고 면접장에 갔다가 큰 코 다치시고 탈락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면접 현장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을 오늘 이 코너와 순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대비하신다면 면접 전형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더 영리하게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네. 자, 면접 광탈을 부르는 맞아 베스트 5가 먼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벌써 눈물 나는데요. 뭐 면접에서 광탈하는 법이라고 하니까 사실 뭐 어떤 내용일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네. 내용이 좀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제목 그대로입니다. 네. 면접 광탈을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하면은 이제 면접을 떨어진다. 뭐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하시고 훌륭한 스펙을 갖추셔도 면접 때 이렇게 행동했다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실패 모음집들을 잘 한번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께 좀 신선하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벌써부터 과연 또 어떤 실패 사례들이 여기 베스트 5에 들어갔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면접 광탈을 부르는 맞아 베스트 5. 과연 그 5위 내용은 뭘까요? 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5위가 뭔지 만나보겠습니다. 나봐라, 얍! 이거였군요. 5위! 면접 답변 스크립트를 적고 모든 한글 글자를 다 외우기. 이게 5위입니다. 참, 네. 이게 뭔가요? 빈센조의 할 말을 잃으셨어. 빈센조의 송중기인 줄 알았어요. 전혀요. 그럴 게 없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네, 네네. 어쨌든 이게 뭐 베스트 5 공개 벌써부터 뭔가 내 얘기 같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차쌤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하지 말라고 당부한 네. 뭐 친히 AI 로봇 흉내도 냈잖아요. 맞습니다. 그 영상을 일단 한번 보고 올게요. 어떤 식으로 AI 로봇 흉내를 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좋아, 이미지 좋아, 느낌 좋아,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이 회사를 이해했다면 우와, 철강 회사다, 되게 좋다, 자신감을 가졌어요, 끝. 그건 끝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냥 어찌어찌한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들아, 우리 힘을 함께 모아보자, 얍 하고 그냥 다 같이 투게더,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네, 역시 차간둥이라는 그 별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연기, AI 로봇 연기 어떻게 보셨나요? AI 로봇답게는 100점짜리 연기라고. 네. 생활 연기는 절대 안 되겠고요. 전 노래방 기기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제 영상에 나올 줄이야 몰랐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평소에 면접 답변을 연습할 때 답변 스크립트를 타이핑을 쳐서 준비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저의 경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 땡땡 동아리의 구성원으로 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자기소개서에서는 충분히 적절하겠지만 이것을 실제 말로 풀어낼 때에도 문어체로 자소서를 쓰듯이 답변 연습을 했다간 그리고 답변을 구축하셨다간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자연스럽지 못한 답변으로서 면접관한테 오해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면접관은 채점을 해야 되고 내용을 이해하고 싶은데 자꾸 암기한 듯한 말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벅차오르게 되고 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윽고, 이에, 이는 뭐 이런 단어들까지 나오면 점점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런 문어체로 내 답변을 만들어 나가는 것 나도 모르게 진행하면 결국 이게 뭐 연극 배우랑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면접관은 여러분의 스크립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스크립트가 없는데 무언가를 기억해내듯 글자 하나하나를 다 암기하면서 대비를 한다면 그게 배우 본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보다 더 자연스럽게 답변을 연습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주 답변을 만드실 때 실수하시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을 써서 이 지원자 암기했네, 이 친구 이거 암기했어, 이런 느낌을 들게끔 하는 악성 표현들 지금부터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일단 우리가 피해야 되는 표현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표현들은 바로
문어체의 대표 주자 그리하여입니다. 예, 그리하여. 살면서 여러분들 뭐 친구들끼리 밥 먹다가 이 솥밥 오늘 되게 맛있다. 먹고 있다가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리하여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의 결과가 나올 때 이는 이에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소서 쓸 때 어떻습니까? 본인의 경험의 결과 부분에서 이는, 이해, 그리하여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답변 그대로 면접 답변했으면 요즘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귀신같이 캐치를 해냅니다. 이윽고, 제가 얼마 전에 이윽고를 면접 때 활용하셨다가 이윽고라는 말 빼고 다시 한번 편안하게 해주세요라고 면접관이 말하셨다는 공공기관 면접 후기를 접했습니다. 굉장히 새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뭐의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뭘 한 바 있다라는 이런 좀 뭐랄까요, 나를 3인칭화하는 표현보다는요, 내가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니까 상을 수상했다라고 심플하게 능동태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면접 답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문어체적인 표현까지 벗어날 줄 아는 노력들, 그리고 답변을 하나하나 다 타이핑 쳐서 하는 행동은 이제 벗어나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자소서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제가 지금 알려주신 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를 제 동생이 지금 졸업반이에요. 졸업반이어서 제가 자소서를 한 번씩 이렇게 첨삭을 해주는데 모두 죄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더라고요. 예, 근데 뭐 자기소개서의 경우는 글을 읽고 판단하는 것이라서 이게 크게 무리가 없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걸 그대로 말로 하면 아무래도 좀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자소서에서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면접에서는 조금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하여 이어가도록 해야 될 텐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활용능력. 이거 말고도 또 더 있나요? 구어체, 문어체. 그런 좀. 되게 한자 표현들을 좀 많이 쓰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였습니다를 많이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네. 있어요. 주로 공학 계열 분들이 면접 때 긴장을 하셔서 그냥 했습니다. 뭐 진행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꾸 그 한 글자 한 글자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자꾸 이분이 외운 건가? 왜 내용을 외우지? 그럼 답변 내용이 안 들리고 정말 외운 건가 진짜 답인가를 혼동하면서 면접이 점점 카오스의 세계로 돌입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전해준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글을 쓰는 내용이 아니라 말을 풀어서 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면접 광탈을 부르는 맞아 베스트 5 4위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예, 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베스트 4 4위는요. 1분 자기소개를 길게 말하기. 저거 굉장히 길게 자기소개를 말하는 것이 하면 안 되는 4위의 요소입니다. 취준생들이 저 그래픽 네.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그래픽을 입갑판으로 옛날에 뭐 그 걸그룹 설현이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집에 딱 놓고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놓으면 좀 잘 와닿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설현 씨가 아니기 때문에 설현 씨 응원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1분 자기소개가 길게 나오면 안 됩니다. 면접관이 지원자를 평가할 때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걸 선호합니다. 1분 자기소개가 첫 번째로 이 지원자의 이미지를 알리는 것인데 처음부터 너무 길게 많이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두 아나운서님들이 예를 들어서 후배 아나운서가 되시려는 분들이 지원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딱 들어왔는데 시작부터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저는 지원자 누구입니다. 저의 강점 5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뭐 2개도 많은 것 같은데 5개씩이나 말을 한다고 하면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어떠실까요? 내용만으로 놓고 보는 네네. 거죠. 내용만으로 놓고 보면 그런 것보다는 뭐 짧게 어떤 맞습니다. 사람인지를 그냥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길게 하는 마음이 저도 이해가 가는 게 면접 시간이 뭐 이렇게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어필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또 실제로 보면 그 어떤 면접을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심사위원들 얼굴 보고 이게 너무 긴가 표정이 좀 일그러지지 않았나 싶으면 맞아요. 넘어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면접을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질 것 네, 같긴 한데 어떤가요, 실제로는? 일단 면접관 분들은 기본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늘 표정이 일그러져 계십니다. 멀쩡하시던 분들도 표정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네. 것인데 본인의 답변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게 말하는 이야기의 가지수만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하나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길게 말하는 것도
그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짧고 간결하게 황인성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팩트와 핵심 위주로만 말해줄 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이가은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 많겠지만 처음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뒤에 가서 할 이야기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비디오 슈팅 게임 같은 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폭탄이 한 두세 개 정도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판에서 폭탄을 다 쓰면 두 번째 판 가면 바로 게임이 끝나거든요. 내가 좀 아껴뒀다가 하나씩 좀 써야 되는데 처음에 너무 많은 무기를 건들면 나중에 면접 뒤에 가면 또 할 이야기거리가 사라지게 되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취준생들은 슈팅 게임이 아니라 세대가 카트라이더, 부스터샷 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카트라이더도 그거는 제 아닌데. 세대예요. 그것도 우리 세대인가요? 카트라이더도 우리 아니고 세대예요, 우리 세대. 우리 다 세대가 아닌 걸로 큰일 났네요, 저희. 알겠습니다. 네.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근데 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대체 어떤 구성으로 1분 자기소개를 그쵸.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줄 알고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다. 같이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분이라고 해서 꼭 1분을 채울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나라는 사람을 좀 키워드화하면서 인사말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1분 자기소개를 경험을 너무 길게 말하거나 강점을 너무 여러 가지를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들을 하지만 결국 본인의 경험을 길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캐치프라이즈처럼 선명하게 먼저 무언가를 말해주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전략은 치열하게, 고민은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콘텐츠 기획 지원자 차재원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반적인 선언적인 문구와 함께 준비된 본인의 경험이나 강점을 말해주는 순서가 좋겠고요. 입사 후에 어떻게 발휘될 것인가를 말하는 입사 후 포부로 마무리를 하셔도 좋고 오늘 면접에서 제가 준비한 답변의 내용과 경험, 경력들을 면접관님들께 잘 설명드리고 좋은 성과를 꼭 거두고 싶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를 한번 뽑으셔서 여기에 맞춰서 한번 작성을 해보고 직접 자기소개서 연습을 해봐도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4위까지 살펴봤는데 면접 광탈을 부르는 맞아 베스트 5 그 3위도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네, 베스트 3위 바로 면접관께서 면접 후반부에 질문 주시는 바로 그 질문, 우리에게 고전문학 같은 바로 그 질문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3위는 면접관이 면접 끝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보라고 해서 정말 궁금한 걸 질문할 때 이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면접관께서 면접 후반부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 면접 보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끝으로 저희 면접관들이나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들 해보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질문을 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면접관의 의견까지 묻는 질문까지 확대가 되면 이게 또 면접관한테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요즘 보면 그 인기 있는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인턴 기자가 나와서 질문 하나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네. 면접관 표정이 거기에 나오는 안영미 씨 표정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기자, 인턴 기자 혹은 여기 취준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를 쥐어짜면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칭찬을 할 만한 질문을 하면 칭찬해야 되고 이 좀 상황에 맞지 않은 질문을 하면 좀 곤란하겠죠. 실제로 그 인턴 기자의 영상 클립도 봐도 상황과 맞지 않은 질문들을 하면서 좀 오해가 생기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무언가 좀 분석을 하고 내가 막 이것저것 디테일하게 이런 좀 예리한 질문을 해야만 될 것 같다라는 질문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하다간 오히려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면접관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분기 총 포괄손익이 최근 3분기들 대비 적자폭을 크게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기업평가 사이트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만약에 질문하게 되면 면접관은 주관식 질문에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은 직무의 경우는 아니 근데 우리는 엔지니어 좀 고민이 되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갈 그러네요.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질문, 즉 굳이 투머치하게 내가 조사했다라는 건 알겠지만 그것을 막 일방적으로 기자 정신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면접 상황이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면접의 주체가 좀 그러니까요. 뒤바뀌는 질문은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질문에서 나는 좋은 면접자다, 나를 뽑으면 좋다라는 걸 어떻게 어필할 수 있죠? 예, 질문의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입사 전까지 어떤 부분들을 더 준비를 하고 보완하면 좋을 것 같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면접관 중에 10분 중에 9분은 왜요?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제가 입사 전까지 보다 더 준비할 부분들이 있다면 잘 준비해서 입사 후에 빠르게 업무에도 적응하고 회사에 잘 하고 싶어서입니다. 라고 하면 뭐 이런 거 준비하시고 뭐 저런 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고 면접이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뭐 아까 뭐 총포괄 손익이 뭐가 감소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한 걸 갖고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조사한 내용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생각이 어떠함?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면접관 입장에선 잘했음. 혹은 그건 잘 찾으셨지만 이런 요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셔야 됨. 이렇게 좀 내가 조사한 내용에 대한 내 생각까지 담아서 말을 하고 이게 좋냐 아니냐. 예스, 노 퀘스천으로 질문을 주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네, 생각을 담아서 어떠함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2부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거리를 짚어가고 있는데 이제 면접 광탈을 부르는 마자마자 베스트 5 이제 2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네. 면접 답변 광탈을 부르는 최악의 케이스 2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2위는 면접 답변 눈으로만 연습하기입니다. 실제로 답변을 소리 내어서 준비하지 않고 눈으로 쓱 보고 타이핑 적당히 치면서 인디언 기우제처럼 비나이다 면접 가면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략적으로 준비할 때 면접에서 폭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 뭐 아나운서 면접하고 이건 좀 뭐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어떤 특정 주제가 이렇게 정해져 어쨌든 분야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스피치를 많이 한번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떤 단어를 좀 많이 나열을 한 다음에 그거를 마인드 매핑 시켜가지고 문장을 연결지어서 말을 하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 말씀처럼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말로 만들어서 하는 게 굉장히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실제 가서 할 땐. 이강 아나운서 어땠나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싶지만 실제로 말을 내뱉는 순간 이게 얽히기도 하고 뜻이 전달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면접 준비할 때 스터디를 했고 스터디원들이 면접관처럼 앞에 앉아서 저한테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댔어요. 거기에 대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공격 많이 하나요? 요새는 공격을 잘 하지는 않고요. 요즘은 이제 뭐 두 분 면접 보신 지가 벌써 몇 개월도 안 되셨잖아요. 두 분 면접 보신 지가 그죠. 따끈따끈하죠. 따끈따끈하신 그렇죠. 이런 따끈따끈한 이런 느낌을 비교해봐도 최근 들어서 급격히 좀 분위기가 바뀐 것이 뭐 질문을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본인이 느꼈을 때 그게 공격이고 압박이면 그게 압박 면접인 걸로 구직자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해야지라고 타이핑을 치고 나서 그냥 덮고 다음날 가면 그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답변 내용을 충분히 내 입에 잊고 반복해서 소리 내어서 연습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만약에 면접이 소리 내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펼쳐놓고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타이핑 쳐서 답하세요 라고 이렇게 타이핑 필기 테스트가 되는 거면 여러분 다 합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략적으로 면접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요즘 들어 왕왕 있더라고요. 물론 이유는 압니다. 아니 필기 발표나고 3일 뒤에 면접인 게 말이 됨? 이러면서 좀 속상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좀 미리미리 면접 답변을 대비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요. 소리 내어서 말을 한 다음에 그걸 녹음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이렇게 좀 현자 타임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답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정면 돌파하시는 게 면접 답변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일단 직접 입으로 내뱉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까지 면접 광탈을 부르는 마자마자 베스트 5 지금 5위부터 2위까지 쭉 살펴봤어요. 과연 이 대망의 1위가 뭘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공개해 주시죠. 예, 1위 다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지원 동기를 하나나 두 개만 준비하고 그 광활한 면접 전형에 참여하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면접 때 지원 동기를 만약에 면접 질문이 3대3 면접을 30분 동안 보면 지원자에게 질문이 7개에서 8개 정도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처음에 자기소개를 시킬 것이고 지원 동기를 시키고 끝으로 할 말 등을 묻겠죠. 그럼 8개에서 3개 빼면 5개 남습니다. 지원자의 강점 2개, 경험 2개, 회사에 대한 질문 하나.
이렇게 해서 끝날 때쯤에 지원 동기가 한 번이나 두 번만 나올 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이런 질문과는 별개로 또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잘 들었는데 저희가 굳이 차재원 씨를 왜 채용해야 되는지 한번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혹은 다른 지원자 대비 본인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에 이건 내가 아직 준비한 답이 더 없는데? 죄송합니다. 다소 긴장한 듯하여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진 않겠습니까? 여러 개의 버전의 지원 동기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1위인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앞선 이 질문들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른 답변들을 통해 백업이 될 수 있을 네.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 동기 같은 가장 중요한 질문에서 할 이야기거리가 떨어진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지원 동기라고 하면은 뭐 동기가 하나지 여러 개겠어 그러니까요.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차쌤이 솔직히 투데이 잡 시즌 2, 3 MC석을 노린다 할 만큼 이 MC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MC를 뽑는 지금 면접장이라 생각하고 차쌤 어떤 강점을 가지고 우리 MC석에 올라올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MC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만약 그렇게 됐다는 가정하라고 한다면 이 투데이 잡스 시즌 3 MC 자리는 MC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의 적합도 두 가지가 오늘 이 면접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연간의 인사 근무를 통해서 방송은 아니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행을 했던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임직원들 앞에서 했던 진행 경험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짧은 영어로 긴 소통을 나누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순발력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이렇게 유리하게 말을 하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상의 두 가지 이유, PD님 작가님 보고 계시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금 작가님이 굉장히 네. 고심하실 것 같아요. 예, 뭐 아까 하트까지 이렇게 하고 네. 지금 또 이렇게 고심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 물어봤을 때 네. 여기에 대해서 뭐 꼬리 질문 같은 것도 연결될 수도 있나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적합하다의 기준은 어떤 계기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혹은 본인이 적합하다고 했던 그 경험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물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때 황인성 아나운서님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만을 준비하고 그렇게 끝나면 면접이 끝나진 않잖아요. 네. 내가 답변 내뱉은 말 중에 더 설명이 필요한 질문이 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꼬리 질문을 같이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공학 계열 분들이 면접 때 자주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입사 후에 엔지니어로서 큰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끝내면 면접관 중에 예리하게 이렇게 보시다가 네. 큰 성과가 그 뭔지 좀 얘기 좀 들어봅시다. 이렇게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막 갑자기 당황을 하시다가 네, 현재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겠다는 저의 의지입니다. 이렇게 또 답을 하면 뭐 의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성과를 내겠다. 그거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완전 카오스로 이제 빠져들면서 면접이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럴 때에는 업무 내용을 밝혀주고 그 업무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지식을 잘 발휘하겠다라는 답으로 빨리 빠져나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까 이간 아나운서가 면접자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네. 차쌤이 무슨 지원 동기를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꼬리 질문을 한번 좀 강한 걸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좀 놓쳤어요. 네네. 뭐 영어 얘기하길래 그럼 영어 자기소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까 하다가 네네. 너무 가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네네. 근데 어떤 이런 식으로 보통 질문 같은 거를 던질 때 그런 질문도 있잖아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라. 네. 이럴 때는 무슨 말 해야 돼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해봐라는 상황을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내가 오늘 면접을 후회 없이 봤다. 뭐 이 정도면 합격 각이다. 라고 싶다면 앞에서 강조했던 나의 핵심 키워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면접관들께 안심을 시켜드리는 전략이 있겠고요. 내가 오늘 망했다. 2번 이상 절었다. 무슨 뭐 쇼미더머니 같은 그런 힙합 네. 프로그램에 가사 실수하는 것처럼 실수했다면 면접관님 제가 앞서 질문 중에 영어로 자기소개라 했을 때 제가 인도 영어를 하는 바람에 멘트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아하. 다시 한번 영어로 우주 이렇게 얘기한다면 네. 이제 나아질 수 있겠죠. 아니 저는 항상 차쌤을 보면서 네. 생각하는 게 차쌤은 응애응애 할 때부터 이렇게 답변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단연간의 면접을 통해 네. 경험치를 쌓아서 된 것이라서요. 누구나 노력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기운 내십시오.